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번째 순서입니다. 포르투갈의 대팽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리케는 좀 기이한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항해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항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에 15세기 전반부에 포르투갈은 이제 막 저 먼 남쪽 바다 건너 미지의 바다, 미지의 땅, 아프리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남쪽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또 항해를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 지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 가본 적이 없는 땅, 여기에 대한 수많은 항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포르투갈은. 물론 거기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남쪽으로 항해를 해서 아프리카 땅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땅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전설의 땅이고 신화의 바다라고 불리던 그런 바다를 향해서 남쪽으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자연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미지의 땅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는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항해선이 난파되고 파손되고 침몰되고 재화를 잃고 인명의 희생이 따른 것은 물론입니다. 당시 엘리케는 포르투갈 궁정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왕위 계승까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사양을 하고 평생을 오직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만 일념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 바다를 건너는 대항해의 설계의 주인공인 엘리케는 사그레스라는 곳에 항해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지리, 천문, 수학 등등 많은 지식을 강의하고 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항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있었겠는데요.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난 항해선이 항해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 사그레스의 항해학교에서는 기존의 지도에 해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기존의 해도에 새로운 바다, 새로운 땅의 그림이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이런 시기였는데요. 여러분, 유럽 중세가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땅을 획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해서 새로운 바다,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엔리케는 포르투갈로서는 정말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항해선들이 수도 리스본을 떠날 적에는 물품들을 싣고 항해를 해서 새로운 바다를 지나서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 사는 원주민들과 교역을 하겠죠. 이런 식의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활동, 초보적인 무역활동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교역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새로운 바다,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땅에 도달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낯선 땅 현지인들과 교역을 해서 그리고 또 얻게 되는 적지 않은 이윤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조선 기술,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해를 수행한 항해선단에게는 선박 파손, 침몰, 재화 손실, 인명피해라는 적지 않은 희생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항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항해사업 그룹에는 귀족들, 자본이 축적된 부르주아들, 조선업 종사자들, 항해에 필요한 학문, 연구, 학자들, 선원들과 항해를 지휘하는 항해사들과 선장들,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을 항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항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엔리케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료 문헌에서는 별달리 명확한 답을,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스테리. 단지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한 번도 항해를 해본 적이 없는 엔리케가 포르투갈의 대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좀 신기한 일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엔리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유행되었던 문화운동. 바로 그 르네상스 문화운동입니다. 엔리케가 살았던 시기, 그러니까 엔리케는 1394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460년까지 생존했는데요. 이때 유럽은 사회적으로 르네상스가 한창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르네상스, 여러분,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16세기 후반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인데요.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르네상스 문화운동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합리적인 탐구와 방법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고, 인간에게 잠재하는 호기심이랄까요? 이 호기심의 심성을 존중하고 그것으로 촉발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강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에도 르네상스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 포르투갈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던 제후국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고 아주 참신한 신흥국가로 발돋움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궁정은 젊은 왕자나 귀족들을 당시 선진국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들 나라의 뛰어난 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자이고 영민한 엔리케가 이렇게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 뛰어난 학자들에게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은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하여 해양인문네트워크 편집부가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용, 보다 충실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